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학점을 잘 받고 자격증을 또 몇 개 좀 따면 좋은 기업에 무난하게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명문대 간판을 따고 시장에 나와 보니까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은 가능성만 있는 그런 똑똑한 신입들을 뽑아서 굳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앞으로는 어디서 실무 경험을 쌓고 어떻게 이 좁은 취업 문을 뚫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최근 AI를 수능에 활용할 거라는 뉴스에 한국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보셨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주변을 보면 또 정말 스펙이 화려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다들 취업이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흥미롭게도 지금 몇몇 새로운 혁신 대학들이 이 문제에 정면으로 답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졸업 후에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과정 자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구조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터 대학인데요. 여기는 전통적인 시험이나 낡은 커리큘럼, 흔히들 생각하는 교실 수업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나라마다 직접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게 곧 커리큘럼인 거예요. 학생들이 미국, 유럽, 두바이, 인도, 아르헨티나, 심지어 중국까지 돌면서 AI 기반 스타트업, 소비자 브랜드, 킥스타터 론칭 그런 것들을 직접 해내는 거예요. 성적 평가요? 달달 외우는 무슨 중간고사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만든 비즈니스의 진짜 성과, 즉 발생한 매출이랑 그 이윤으로 학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 미국 명문대를 최우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도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까요?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글로벌 노동시장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딱 두 분을 선정을 해서요. 대터대학 학사나 석사 과정을 완전히 무료로 다니실 수 있는 100% 전액 장학금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바로 지원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우리가 굳게 믿어온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대학이라는 기관이 일종의 어떤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해준다,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좀 잘할지 못할지를 그러니까 당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문대 졸업장이나 어떤 높은 학점 그런 거를 보고 이 친구는 엉덩이 무겁게 오래 앉아가지고 뭔가 성실하게 배우기는 했구나 라는 거를 일단 이제 알고 뽑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데려와가지고 선배들이 하나하나 사수 역할을 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산산조각이 났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AI 등장이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인 교육기관들이 아예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을 완전히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곧 자기 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회사에 갓 입사한 그런 주니어들한테 보통 무슨 일을 시켰죠? 시장 조사를 해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엑셀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라고 하거나 보고서 초안을 좀 잡아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가 그 주니어한테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면서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인더스트리가 어떤 구조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라고 일종의 교육용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ChatGPT나 Claude 같은 그런 AI들이 이런 그런 엔트리 레벨 지식 노동을 그냥 훨씬 더 빠르고 잘 정확하게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니어들한테 기초적인 일을 좀 주면서 월급을 주고 가르칠 이유는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최근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AI 도입 이후에 청년층 취업률이 되게 눈에 띄게 많이 떨어졌대요. 기존 시니어들은 AI를 자기 비서처럼 써가지고 생산성을 훨씬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면 정작 그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일을 배워야 할 신입들의 자리는 증발을 해버린 거죠. 이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학교에서 이론을 잘 외웠는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회사에 와서 내일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그것만을 묻는 거예요.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보면 이게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글이나 IBM 같은 그런 거대 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아예 채용 공고를 보면은 학사, 학위 뭐 이런 거 필수다라고 그런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skills first hir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할 줄 아는 진짜 스킬이 뭐냐를 먼저 보겠다는 그런 기조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10중 8구는 명문대 졸업장보다 관련해서 직무에서 실제로 굴러본 실무 경험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신입은 일을 할 곳이 없어서 경험을 못 쌓는데 기업은 경험이 있는 신입만 찾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실무 경험을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글로벌 교육계에서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교실에서 경영학 원론을 가르치고 뭐 케이스 스터디를 보고 그렇게 하는 어떤 죽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학생들을 아예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 한가운데로 던져버리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테터 대학 같은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곳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나 그런 지루한 뭐 강의, 기말고사, 시험 같은 것들이 아예 그런 거를 이제 믿지를 않는 거래요. 대신에 learn by doing, 그러니까 직접 실행을 하면서 배운다는 철학을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이게 말로만 실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단순히 교환학생 가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 떨어지자마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제 비즈니스를 직접 바닥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을 들여다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1학기에는 두바이로 가요. 왜 두바이일까요? 거기서 글로벌 물류의 허브잖아요. 거기서 학생들은 직접 드롭시핑 사업을 시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류와 유통의 뼈대를 거기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인도로 넘어가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복잡한 소비 시장이잖아요. 거기서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D2C 브랜드를 론칭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보는 거예요. 3학기는 싱가포르로 넘어가요. 거기서 킥스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4학기는 아프리카 가나로 넘어가서 기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NGO에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 활동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학기에는 미국으로 넘어가고 가장 핫한 AI 기반 사스 비즈니스에 뛰어들고요. 6학기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벤처를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콘텐츠 비즈니스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과정도 새로 론칭을 했대요. 그래서 단 1년 만에 중국, 유럽, 두바이 이 3개국을 돌면서 세계의 비즈니스를 직접 구축하는 과정이거든요. 1년 안에 소비자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프로덕트 벤처를 스케일업 시키고 그리고 콘텐츠 채널까지 이렇게 직접 구축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도 시장의 특성이라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백날 보는 거랑요, 직접 인도 뭄바이나 뉴델리 한복판에서 소비자들한테 내 브랜드를 팔아보려고 하는 현지인들이랑 부딪혀보고 하는 그런 규제 때문에 또 막 깨져보고 마케팅해보는 거랑 이게 과연 뇌에 새겨지는 인사이트의 수준이 어느 거 더 높은 걸까요? 둘이 절대 다른 거죠? 제가 이 데터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바로 이 다극화된 경험이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면 미국이나 뭐 영국, 호주 같은 선진국 한 곳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4년 내내 머물면서 그 나라의 방식, 그 나라의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테터 대학의 이 7개국 커리큘럼을 가만히 보면요, 미국 같은 선진국 그리고 인도, 뭐 가나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도 이렇게 같이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시장의 미묘한 차이점, 각기 다른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의 뉘앙스를 온몸으로 밸런스 있게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세계의 경제가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에서 다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통하는 룰이 중동에서 안 통할 수 있고, 유럽의 규제가 아시아의 알고리즘하고 또 충돌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미국에서만 4년 내내 공부한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미국 로컬 인재가 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보더 전략, 즉 대륙을 넘나들면서 사업을 연결하는 그런 시야를 가져가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7개국을 옮겨 다니면서 두바이 에미리트 항공 본사부터 가나의 코카콜라 공장, 미국의 나스닥 현장까지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닌 그런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문화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대학생들 소꿉장난 수준의 그런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걸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테터 대학 학생들이 단 1년 만에 100개 이상의 실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시장에 직접 론칭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드롭시핑을 하고 인도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창출한 수익이 무려 100만 달러 넘는 수준이에요. 1년 만에 13억 원이 넘는 돈을 학생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거예요. 더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또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론칭한 벤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품 콘셉트를 잡고 또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해가지고 킥스타터에 올렸는데 총 7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17개 벤처 중에서 13개는 펀딩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목표 금액을 꽉 채웠대요. 이 친구들은 기말고사를 시험지로 보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창출한 실제 수익과 이윤으로 평가를 받고, 최종 시험은 진짜 투자자들 앞에서 서가지고 사업 계획을 피칭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거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나가서 창업만 하면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전문가 피드백 없이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냐? 사실 그게 조금은 착각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교수진을 보면 진짜 어벤져스급이거든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전 나사 지식관리 책임자, 그리고 전 소프트뱅크의 인도 대표 같은 그런 아이비리그 석학들, 그리고 글로벌 핵심 임원들이 직접 가르치고 또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깨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지적 자본들이 그 실패를 분석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은 아예 $10,000,000 규모의 Tether Launchpad 펀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비즈니스에 직접 자본을 대주고 글로벌 커넥션을 열어주는 벤처 캐피탈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든든한 안전망 안에서 마음껏 리스크를 지고 직접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얻는 셈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최상위권 인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테터 대학에 2해 동안 전 세계 182개국에서 2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서를 냈대요. 더 충격적인 거는 Dartmouth나 Carnegie Mellon, 둑 대학 같은 그런 전통적이고 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그런 훌륭한 명문대에 합격을 거절하고 이 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Z세대 엘리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4년 뒤에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단순히 나 똑똑해요를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인지 아니면 미국과 유럽의 그 국제 공인 학위는 기본으로 일단 깔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쌓은 실무 네트워크랑 내가 직접 론칭해본 7개의 진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인지 어느 쪽이 AI 시대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방패이자 무기인지 너무나 이걸 명확하게 계산이 선 거예요. 여러분, 테터 대학의 예시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이제 완전히 좀 부셔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솔직히 아직도 정답을 잘 맞히고 또 좋은 간판을 따는데 매우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가지고 직접 부딪혀서 그렇게 해보는 게 뭔가를 만들어본 어떤 실행자들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식은 인터넷이랑 AI가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땡볕 맞으면서 두바이의 물류업자랑 막 실랑이를 좀 이렇게 벌이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하고 머리 맞대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NGO를 설립해 본 그런 경험은 AI가 절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의 교육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커리어 전략은 교실을 벗어나서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을 향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증명을 해내는 인재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꼭 밑에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